안녕하십니까, 락산 더비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무자일입니다. 무자일 개유죠. 갑진이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정사시입니다. 정사시. 네, 항상 무토나 개수, 무게로 많이 돈다는 거예요. 무토나 개수가 많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토나 개수가 많네. 무토나 개수가 많으면 항상 저는 정화나 임수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화나 임수. 정사는 임해가 돼요. 임해. 이 해수는 무, 갑, 임이에요. 무갑이. 여기 갑이 있죠. 여기 무토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수예요. 해수라는 거는 이렇게 돼야만 이제 물이 많은 환경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지금 밖에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화나 임수가 문제죠. 정사 또 임술시가 있어요. 근데 정사하고 갑진의 관계는 진의 원진이래요. 진의 원진. 머리하고 관계가 돼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정화나 임수가 오면 병화나 신금이 문제라고 그래요. 병화나 신금이 문제다. 정화가 될 때는 병정이 되는 거고 신임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병정.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왜 병화나 신금이 문제일까? 병화는 높다입니다. 높다.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은 비가 많이 와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주에 정사가 있으니까 시주는 무릎 아래거든요. 무릎 아래 물이 많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높다인데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물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저지대가 있는 분들은 또 역시 물에 잠길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 신금이 높은 곳에 사시면 돼요. 높은 곳에 뭐 3층 이상 이렇게 높은 곳에 살면 물론 이제 없어서 지하방에 사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럼 신금은 또 뭘까요? 신금은 완성품이라고 합니다. 검증된 시설이라고 그래요. 아파트를 지으면 뭐 보통 건물들을 지으면 요즘은 지하 4층까지 있죠.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이제 물난리가 되면 차단막이라는 거를 이제 아파트 입구에 이제 설치하신 분들이 있죠.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차단막, 이런 게 이제 검증된 시설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갖추시면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배수가 잘 안 돼서 물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낙엽이 쌓이고 배수구가 막혀버리고 이렇죠. 그리고 수시로 또 배수구에 있는 낙엽들을 치워 주셔야 이제 되고요. 지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게 전원주택 같은 경우 사시는 분들은 또 뭐 지붕에 낙엽이 떨어지죠. 그럼 옥상에 비가 내리고 옥상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 낙엽이 물에 쓸려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진의 원진이라는 건 연주는 머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옥상이 수영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배수구가 막히고 물이 차면은 이제 수영장이 되죠. 물론 이제 방수가 잘 돼 있는 곳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방수가 안 되는 경우 이제 서서히 물이 스며들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오늘이 무자일입니다. 무자. 무자는 개오입니다. 개오. 무자에서 공망이란 글자가 갑오예요. 갑오. 여기서 공망이다. 공망충이죠. 공망충인데 갑이나 기토는 고칠 수 있는 공망이라고 그래요. 고칠 수 있는 공망.
고칠 수 있는 공망이다. 이런 의미예요. 갑오라는 글자를 보면 오중 기토하고 갑기로 묶여 있어요. 갑오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물론 갑오는 또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 기토는 그냥 표면이에요. 밑에 자수는 임계란 말이에요. 임계. 자수, 임계, 물이 많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갑오는 묶여 있대요. 기자는 기토는 표면인데 지지가 습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화장실을 생각해 볼게요. 화장실. 예전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을 보면 이제 화장실 문이 베니어판 나무로 돼 있어요. 베니어판 나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장이 이게 이제 물에 약한 나무로 돼 있는 경우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 합판이 이제 아랫부분만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부위만 잘라서 나무를 붙이거나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무가 오래되면 지금 기자에서 토국수예요. 그럼 나무가 이제 물을 먹어서 이제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랐다 젖었다 그러면 온도 차에 의해서 이 어떤 변형이 온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무를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거를. 이게 이제 갑오예요. 갑은 긴 거고 오중 기토는 표면인데 어디인가 붙인 거예요. 우리가 벽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타일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타일이 오래됐다 뭐 이런 오래되면 환경 개선을 해야 되냐. 그럼 새롭게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자는 갑신궤도에서 오는 거예요. 체충이에요. 체충.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토라는 거는 그 공간에 맞게 이런 거고요. 무오가 개오가 되면 개수는 매니아예요. 매니아. 사적으로 매니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갑 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고쳐서 될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 스타일에 전혀 이 상태로는 내 스타일이 전혀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이 오래되고 낡아서 분위기에서 문도 고치고 타일도 고치고 욕조도 요즘 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보면 갑은 뭐 이제 에너지인데 기토일 때는 표면이에요. 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피부를 나타내기도 해요. 피부. 그럼 이제 음식을 먹고 그거를 소화시켜서 혈액으로 어떤 영양분들이 각 피부로 전달이 돼요. 근데 무조하고 갑오가 같이 있는 분들은 이런 에너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탁하고 거칠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종류의 개수를 주입시켜야지만 이 갑오라는 글자는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개선이 된다. 사주는 사실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갑술순계도죠. 갑술순계도. 경진입니다. 경진은 을술이에요. 을술. 경진은 을술이다. 경진은 이제 진이 을개무예요. 을개무. 항상 경금일 때는 그냥 어떤 완성품의 재료라는 거예요. 어떤 완성품의 재료. 경금은 신금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경금은 신금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근데 을경합으로 진중을이 요게 체의 역할의 글자예요. 체의 역할. 체. 그렇죠? 그리고 을술을 봤더니 을은 술토가 이 안에는 이제 신정무가 있어요. 신정무. 여기서 을은 이제 뭐 경험, 실력 해봤다 이런 거예요. 그럼 진토나 술토는 밑에 어떤 게 있어요?
입체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입체적인 공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 레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레고를 보면 이제 각종 모양의 것들을 이제 조립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끼워 맞춰서 누구는 배를 만들고 누구는 집을 만들고, 그쵸? 이게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해본 아이들은 좀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요. 그쵸? 뭐 일상생활로 보면 이제 경금은 원자재인데 우리가 을로 간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타워 크레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5층일 때, 10층일 때, 20층일 때 타워 크레인이 계속 높아져요.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경금의 배경은 갑이나 기토예요. 긴 거예요. 긴 거. 그렇죠? 긴 걸 직선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한 2m짜리 쇳덩어리를 서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로 조립을 해요. 그리고 나사를 흔들리지 않게 나사를 조이고. 그래서 뭐 층수에 맞게 계속 타워 크레인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경진이란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어떤 입체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조립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을술은 체해충이니까 또 조립했던 걸 풀르는 걸 얘기해요. 을신 체해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조립한 것을 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진은 폭이 좁대요. 폭이 좁대요. 이제 레고의 종류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이제 레고 모양의 구멍의 크기가 이게 이제 딱딱 맞아서 이제 그래야 이제 견고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레고와 비슷하게 이용해서 외국에서는 유튜브에 보면 집 짓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벽돌을 갖다가 외벽을, 물론 그 벽돌 자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넣어서 이게 착착 끼워서 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집들도 건설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레고 같은 경우가 여러 이제 시대에 따라 여러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의 모양, 그리고 지금의 이제 레고 같은 그런 장난감의 모양을 보면 그걸 섞어서 쓰는 경우 어떤 현상이 될까요? 이 구멍이 안 맞아요. 이렇게 딱딱 이게 이제 같은 회사에서 요즘에 나온 것들은 이렇게 모양이 딱딱 맞는데 옛날 거랑 섞어서 끼우면 이제 이 구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폭이 좁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활용성이라고 그러는데, 호환성이라고 그래요. 호환이 되게 만들면 더 좋았을 텐데 일부러 호환이 안 되게 만드는 이유도 있죠. 왜 안 되게 만들까요? 그래야 뭐 새로운 제품을 사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딱 아구가 맞아야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경진의 물상이라는 거예요. 경진, 입체적인.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금은 소리죠.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소리를 nep니다. 을일 때는 또 말이 되기도 해요. 을일 때는 말이 되기도 하고. 경금은 또 여행의 의미도 있어요. 을은 또 날다는 의미가 있고. 참 의미는 다양해요. 궁검경의 의미도 있고 여자의 의미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간으로 을이나 경이 오는 경우 을경합으로 신금을 만든다는 거예요. 완성품. 그렇죠? 근데 이 갑술승계도는 폭이 좁기 때문에 아구가 딱딱 맞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정경이 체계가 되는 거는 정경이라는 게 회전이고 경금은 이제 끼우는 건데 다 이게 규격화돼 있다는 거예요. 규격화. 사이즈마다 규격화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설명을 드리면 경진이 있고 경술이 있어요. 경경이 신금을 만드는데 완성품인데 여기에 진술이에요. 얘는 폭이 좁고 얘는 폭이 넓어요. 얘는 폭이 좁고 얘는 폭이 넓어요. 근데 진술은 사나 해가 보강을 한대요. 근데 여기서
갑이나 기토가 문제라고 합니다. 갑이나 기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경금은 원자재면서 도구예요. 도구.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렌치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렌치를 잘 보면 뭐 이제 이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서 렌치가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10mm, 20mm, 30mm 상황에 그 볼트나 너트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돌려서 맞춰서 이거 이제 우리가 나사 같은 걸 풀고 뭐 이렇게 좁히고 하잖아요. 지금도 물론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 연장은 참 기본적으로 필수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누군가 그것을 발명한 사람은 어쨌든 대단히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라는 건 경험을 쌓는 거고 해수라는 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한동안 상수도 부분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상수도 설치 기사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또 냉난방 설비 기사를 하셨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소방관이나 파이프관이나 이런 우리 집안에는 항상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관이 있어요. 관이 80mm가 있고 50mm가 있고 폭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폭이 좁아지고 하나는 폭이 좁아지고 하나는 폭이 넓은 거예요. 근데 그 연결 부속이 있단 말이에요. 80에서 50mm로 줄어드는 거, 반대로 뭐 늘리는 거 이런 이제 부속들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게 사나 해로. 물론 이제 폭이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는 좀 더 강한 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강하게 만들어야 이게 어쨌든 항상 이게 수도나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 터지게 돼 있거든요. 수압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를 그 항상 연결 부위가 가장 쉽게 터져요. 거기에 이제 압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연결 부위가 이제 항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다 좁다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릴 때 자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확대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됩니다. 네, 신사입니다. 신사는 병해다. 신사는 병해다 이래요. 신금은 여기 이제 무경병이에요. 무경병, 그렇죠? 무경병. 신사라는 글자는 사중병화하고 요게 이제 사중병화, 요게 이제 체의 글자예요. 명화납이 돼 있는 거예요. 체의 글자. 병화는 예절과 규범을 따지는 글자고 신금은 시설이에요. 시설. 근데 병화는 또 어떤 의미예요? 불이에요. 불. 그렇죠? 불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게요? 소방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병화는 또 규범이에요. 규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몇 평 이하는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범. 규정이죠. 규정. 법규.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신사는 이렇게 되는 거. 신금일 때는 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화일 때는 불, 규범, 규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병해일 때는 해수예요. 불이 날 때, 병화는 불이 날 때 밑에는 해수라는 거예요. 해수라는 거는 이제 무갑임이에요. 무갑임. 산하해라는 것은 한 번 해두면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방시설 아니면 이제 소화전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해수예요.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시설이 뭐예요? 자동으로 물을 뿌리게 돼 있죠. 신사는 그런 의미예요. 딱 요럴 때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딱 요런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얼마 사이즈 이상은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 예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건물의 의미고 신사는 신금일 때는 그렇고 병화일 때는 항상 예절과 규범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항상 병화일 때 인오사예요. 인오사. 병화 역할을 할 때 여기에 사라는 환경을 만들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럼 지지에 사해충을 하니까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사라는 것은 병화가 있으니까 더운 거고, 해수라는 거는 추운 거예요. 그러면 냉난방 시설을 얘기해요. 냉난방 시설. 우리는 요즘 집을 항상 냉난방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더우면 보일러를 켜고 추우면 보일러를 켜고 더우면 에어컨을 켜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예요. 물론 병화가 예절과 규범인데 우리가 또 이제 사나해는 뱃속의 아이, 천존의 자식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한 의미는 참 다양해요, 사실은. 근데 얘는 폭을 좁힌다는 거예요. 폭. 그렇죠? 우리가 더우면 찬물을 마시고 추우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폭이 좁다는 건 나는 어떤 차가 좋다 이런 거예요. 나는 오래도록 즐겨 마시는 차가 있다 이런 거고. 사중 경금이 이제 원자재인데 차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절만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해. 근데 예절만 지켜. 그럼 밤일을 안 하면 임수가 밤일이잖아요. 밤이 되면 밤일을 해야 돼요. 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게 병임충이에요. 충이 난다는 건 병임극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충이 나는 경우 예절을 지킬 때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수로 갔다는 거고. 임수를 해야 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이제 임오입니다. 임오는 정자예요. 정자. 역시 임오도 여기 임오는 이제 병기정이라는 거예요. 병기정. 병기정. 그렇죠? 오중 정화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체의 역할이에요. 임수는 지혜고 정화는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의 수학이제라는 거예요. 기술의 수학이제. 임수는 이제 불확실한 정보라고 하기도 해요. 불확실한 정보. 정화는 이제 기술적인 거고 회전을 뜻하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라는 것은 항상 말의 의미예요. 반복한다, 등급이 있다, 레벨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물상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정자는 뭐 지지자수는 이제 임계죠. 임계. 정계 체해충이고 하나는 묶여 있고 하나는 단기종 묶여 있어서 이제 정계충이에요. 정화는 조한 거를 얘기하고 개수는 습한 거예요. 그럼 조했다 습했다 이런 걸 얘기해요. 조했다 습했다. 물을 안 쓸 때는 조한 거고 물을 쓸 때는 습한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수하고 정화는 이제 기술의 수학이 되는데 회전이고 이 이제 뭐 계속 이제 오화라는 건 레벨업이란 말이에요. 레벨업. 레벨업. 그 이제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임수와 관련돼서 물과 관련돼서 지혜와 관련돼서 정화는 이제 뭔가를 규격화시키는 거거든요. 규격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의미는 폭이 좁다예요. 딱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임수라는 건 이제 뭐 해수를 깔면 연구 뭐 이런 거예요. 연구 개발 이런 걸 얘기해요. 연구 개발. 근데 임수가 불확실한 정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전자 공학을 연구하고 뭔가를 연구해서 좋은 종자를 만들고 쌀을 개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구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하고 누군가는
안 좋은 쪽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정화나 임수는 반대로 죽이는 글자도 돼요. 죽이는 글자. 임수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죽이는 글자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신약을 개발해서 좋은 쪽으로 가는데 반대로 잘못 이용하면 죽이는 글자가 돼요. 그렇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변이가 불확실한 정보가 발생해서 이상한 바이러스로 발생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고 연구를 추구하지만 병화를 위한 걸 하는 거예요. 병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 누군가는 임수가 영역을 넓히기 위한 걸로 쓴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뭘까요? 불확실한 정보. 너무 과도한 유전자 변이 같은 것들은 알 수 없는 물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최근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뭐 여기 이제 자가 있으니까 자수가 쥐잖아요. 그렇죠? 실험쥐가 되고 경금이 오면 박쥐가 되고 이래요. 경금이 왜 뒤집으면 을이면 날다가 되기 때문에 박쥐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경금이 뭐 흰색이라 뭐 실험용 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건가를 개발할 때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정화나 임수는 또 병충해 같은 거예요. 병충해 같은 거. 농작물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미생물이 있고 나쁜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농약을 사면 뭐 나쁜 미생물만 죽이는 그 농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뿌리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요럴 땐 딱 요걸 뿌려야 된다. 요걸 뿌려야 직방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충제를 보면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가 있고 뭐 개미, 뭐 진드기나 뭐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살충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의미도 있어요. 참 이 명리는 다양한 상상을 해야 돼요. 옛 고전이 되게 이제 명리를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옛날의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과학 자체가 달라요. 물상 자체도 다른다는 거예요. 이럴 땐 딱 이런 살충제를 뿌려야 된다.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지만 살리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 새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다 검증을 거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검증을 안 거치면 부작용으로 한순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갑술궤도 자체는 항상 정관과 상관이 있어요. 과도한 유전자 변이는 해결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충제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면 그 곤충들은 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또 뭔가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또 더 강한 거를 뿌리고 또 더 강해지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해요. 폭을 넓힌다는 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고 폭을 좁히는 거는 또 개체수가 반대로 줄어드는 거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왜? 임수가 생존 추구니까.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되고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게 뭐 먹이사슬 관계가 있죠. 근데 문제 사람이 이제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쨌든 먹이사슬 관계는 많이 끊어졌지만 우리가 산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먹이사슬 관계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는 무축이에요. 무축. 미는 정을기예요. 정을기. 항상 축토나 미토. 이게 천간에 갑이나 기토가 있어야 돼요. 기토가 이제 축토나 미토의 바른 환경이라는 거예요. 바른 환경. 바른 환경. 나에 맞는 바른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축토일 때는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축토일 때는. 여기 축은 개신기거든요. 축토일 때는 지식을 발전시키는 거고 미토일 때는 기술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뭐 기술적인 능력이니까 뭐 우리가 뭐 어떤 노가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피아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 뭐 그림을 이렇게 펜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는 이제 매니아니까 개수라는 건 정확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붓터치를 하느냐 이런 걸 얘기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냐. 개수는 무토기 때문에 너에 맞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럼 개미를 보면 여기 이제 요게 체의 글자예요. 체. 정계체해충이라고 그래요. 정계체해충. 개수는 좋아하는 거고 정화는 또 싫어한다는 의미도 돼 있어요. 실증이 낮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근데 폭이 좁대요. 난 딱 이게 좋아 이런 의미예요. 폭이 좁다는 거는 난 딱 이게 좋아. 여기 이제 개수가 무축인데 이 축중 개수하고 이렇게 무게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 난 이게 딱 이게 좋아 이런 거예요. 난 묶여 있다는 거는. 난 이 색상만 좋아. 난 이 색깔만 좋아. 난 이 그림만 좋아. 난 이 음식만 좋아. 이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떡볶이 집이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여러 종류의 떡볶이 집이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요 집 떡볶이가 가장 맛있더라. 이제 이런 게 이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폭이 좁다는 거. 근데 뭐 10집 다 먹어봤다는 건 이제 폭이 넓은 거죠. 예. 그 집을 다 돌아봤더니 나는 그 집 중에서 요 집이 제일 좋다. 요게 이제 묶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축이나 미토는 사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딱 여기가 좋다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개수라는 거는 지식을 쌓는 거예요. 매니아고 무토라는 건 너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폭이 좁다는 거예요. 폭을 넓혀봐야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폭을 넓혀봐야 폭을 좁힐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개, 미, 개, 축이에요. 이렇게 갑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충미충이 되는 거예요. 충미충. 개수가 갑이에요. 갑은 배운다, 본질을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지지에서 충미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항상 정화나 임수가 문제라고 그래요. 임수. 하나는 폭이 넓고 하나는 폭이 좁아요. 임수가 문제라는 게 뭘까요? 지혜를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임수라는 건 넓게 쓰는 거예요. 넓게.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많은 시장 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라는 건 반대로 얘가 무축이에요. 무축. 기토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때 정화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본질을 그 밑에 이제 지지축마 표면적인 문제를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화라는 건 다양한 기술이 들어간다. 임수라는 건 다양한 지혜를 쓰라는 의미예요. 그럼 축토, 미토. 축토는 이제 개수니까 정확하게 뭘 맞춰야 되는 거고, 미토일 땐 정확하게 기술적인 걸 이용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실. 근데 이 충미는 항상 좌우가 보강을 하거든요. 좌우가. 그럼 자수라는 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오화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정화는 기술적인 문제고 개수는 지식적인 문제고 개수는 무토니까 너에 맞게고 정화는 임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폭이 좁고 폭이 넓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렌즈 같은 경우가 다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몇 미리. 렌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여기 이제 충이 맞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제 도라이바나 이런 요즘 이렇게 이제
예, 공업사에 쓰는 전등계는 다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애초에 예, 돌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구가 들어가지도 않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또 연구해서 편하게 이렇게 이제 조절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누군가 또 만들겠죠. 물론 이미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견고하게 뭔가를 조이기 위해서는 폭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폭이 딱 견고하게 뭔가 강한 압력으로 딱 조이려면 그게 폭이 딱 맞아야 잘 돌아가서 딱 되죠. 잘 안 맞는 것들은 이제 헛바퀴가 돌거나 힘 전달이 안 되거나 야마가 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에게 물상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